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스터디형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득도의 경지를 향해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진짜 깊이 있는 인생 공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한 2, 3년 전? 2, 3년 전부터 제 자신을 뭔가 이렇게 좀 수행자라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을 다스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궁극의 경지에 갈 수 있을까? 특히 정신 상태, 마음가짐. 그래야 평온하거든요. 이게 평온이라는 거는 뭐라 그럴까? 어떤 조건이 맞았다. 특히 외부적 조건이 맞았다고 해서 이렇게 주어지는 건 아니고 심지어 외부는 뭔가 이렇게 뭔가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그래도 내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으면은 그게 단단해지면은 저는 어디서든 평온함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힘들죠. 왜냐면 먹고 사는 짐이 있고 여러분 생계가 걸린 일을 하다 보면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은 또 뭔가 인지적 자원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평소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수행자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저를 철저하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제 진짜 등골에 이렇게 빨대를 쪽 꽂아서 이렇게 쭉쭉쭉 빨아 먹으시면 됩니다. 왜? 저는 그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저 자신을 수행자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도와드리는 게 제 수행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이렇게 빨대 쪽 꽂아서 빨아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 오전 오후는 정말로 열심히 일을 했어요. 더 이상 이것보다 1% 이상 더 일을 열심히 할 수 없다는 정말로 마음가짐과 실제로 그렇게 일을 해갖고 지치죠. 얼굴 보시면 좀 지쳤을 거예요. 그래서 저녁을 먹고 좀 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운중천을 이렇게 30분만 걸어야겠다 하는데 요즘에 여러분이 이제 보시다시피 또 이제 몇몇 분들은 극소수의 몇몇 분들은 제 영상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이지만 그분들은 기다리고 계시는데 왜 이 인간 이거 안 찍나 그러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은 제 영상을 이렇게 오디오처럼 켜놓는 분들도 많아요. 뭐 그냥 이렇게 대화 나누는 거죠. 저랑 여러분이랑. 근데 제가 진짜 바쁘다 보니까 못 찍는데 또 여러분 의지가 있으면은 찍을 수 있습니다. 진짜 제가 의지가 마음에 여러분을 또 이렇게 뭔가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다 보니까 제 발걸음이 저도 모르게 이 깜깜한 건물로 향해서 지금 뭐 옆 사무실 뭐 옆 회사 다 퇴근했는데 깜깜한 건물에 들어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이렇게 내리는데 좀 무섭더라고요. 복도불도 다 꺼져 있어갖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득도의 경지를 향해 우리가 가기 위한 5계명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이거 진짜 여러분 저랑 한번 곱씹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혼자서 곱씹기 힘든 거기 때문에 저랑 같이 곱씹어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꼭 곱씹어 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만 딱 실천해 보세요. 사실 앞으로 한 2달 있으면은 제가 여러분들이랑 해보고 싶은 10계명 만들기가 있어요. 이거 워밍업이거든요. 그때 되게 기다려 주세요. 진짜 제가 이때 요 10계명 플러스 66 챌린지로 제가 진짜 많은 분들 인생 제가 좀 바꿔드릴 겁니다. 제가 또 거기에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 워밍업 단계로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일단은 여러분 인생에서 첫 번째 제 1계명으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아는 것만 말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 저를 반성하는 거니까 이게 제 자기 반성에서 나온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딱 10년 전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10년 전에 뭘 열심히 했냐? 페이스북을 열심히 했죠. 이때 따봉 중독에 걸려갖고 알지 못하는 것도 아는 척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알지 못하는 것도 아는 척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후회스럽죠. 그러면은 결국엔 문제가 돼요. 왜냐면 실력이 들통나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토론을 깊게 들어가다 보면은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결국엔 감정 싸움으로 가게 됩니다. 뭐예요? 그럼 삶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삶이 마음이 평안하고 고요해야 되는데 마음이 요동치게 되죠. 왜? 감정 싸움이 일어나니까. 그다음 여기 아는 것만 말한다에는 굉장히 많은 것이 여러분 담겨 있습니다. 알아야죠. 그러려면 여러분이 읽으셔야 됩니다. 읽거나 아니면 관찰하거나. 왜냐면 모든 게 책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니까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들이 레퍼런스가 쌓이죠. 제가 유튜브를 많이 찍을 때 매일같이 찍을 수 있는 원동력은 뭐냐면 여러분 독서를 많이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는 것을 계속 말하고 그 다음에 그걸 고민하면은 이 책에서 읽은 거, 저 책에서 읽은 거 또 조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 책에서 읽은 이론이 있고 실제로 관찰한 사례가 있고 여기 또 조합하면 새로운 스토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는 것을 많이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아는 것만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게 얼마나 가지가 많이 파생되냐면은 이렇게 가지치기가 많이 되냐면은 아는 것만 말하면 여러분이 절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게 뭐예요? 남 험담이에요.
여러분이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누군가 와갖고 다른 사람이 제3자 험담을 많이 한다. 그 사람 멀리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은 입에 독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엔 문제가 될 겁니다. 뭐 안 되면 다행이겠지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온 순간 나중에 여러분 삶에 뭔가 어마어마한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많아집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아는 것만 말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뒤에서 이게 좀 응용 버전이 나와요. 두 번째는 다른 것을 틀렸다고 하지 않는다. 이것도 이거는 10년 전이 아니라 지금도 제가 문제가 있습니다. Now. Right now. 제가 이게 문제가 아직도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잘 아시다시피 자기개발, 아니면 발전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뭐랄까 이게 다 상대적인 건데 굉장한 여기에 뭔가 자부심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되게 중요시 생각하고 이렇게 성장 이렇게 포지티브한 플러스 방향의 성장을 굉장히 절대적 가치로 두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근데 그거 안 한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런 걸 안 하는 스펙트럼에 있는 분들이랑 이렇게 접점이 생기면은 무조건 색안경이 껴져요. 그걸 이제 벗어나야 되거든요. 온전히 그 사람을 정말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봐 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 예를 들면은 그 다음에 제가 아직도 이거 갖고 사람들이랑 많이 싸우는 게 예를 들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 좋은 나라입니까? 나쁜 나라입니까? 그거는 개인이 생각하기 나름이죠. 근데 저는 절대적으로 좋다. 대한민국 겁나 좋은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때요?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 쓰레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누가 옳은 거예요? 각자 의견인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제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솔직히 믿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싸움이 나죠.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봐주고 저걸 의견으로 들어야 되는데 내 팩트를 이 사람이 공격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제 뭐랄까 진짜 그러니까 변연계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변연계 그러니까 1차원적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시스템 2로 사고해야 되는데 시스템 1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아주 본능적으로. 참 그게 안 좋은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절대 여러분 이거는 근데 너무 심해요. 이거는 뭐 예를 들면은 부부 관계에서도 아내와 남편 관계에서도 각자가 입장이 있는 거고 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말이 나오죠.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그 시각차가 있는 건데 그거를 자잘못을 가리죠. 그럼 답이 없죠. 어디서도 그럼 나오겠어요? 세대 차이에서도 나오겠죠. 엄마, 아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부모 세대라고 하면은 자식 간의 세대차, 부모님 간의 세대차에서 왜냐면은 그냥 보고 배우고 느낀 게 다르기 때문에 또 자연스럽게 말이 나오죠. 다르기 때문에 뭔가 중요도를 다르게 두고 가치관이 거기서 좀 이렇게 바뀌는 건데 그냥 그걸 무조건 우린 틀렸다고 하죠. 그럼 어떻죠? 싸움이 납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해야 되는데 싸움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만 안 해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할지언정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마음만 먹어도 확실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 다음에 그거예요. 이게 다 연결돼요. 5계명이. 아는 것만 말한다. 내가 다른 것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거든요. 저 사람 의견에 대해서 내가 100%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럼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고 있다고 착각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그쪽 관점에서 나보다 이해가 훨씬 깊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 기준을 갖고 내 이해를 갖고 다른 사람의 이해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건 모르는 거거든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아는 것만 말한다. 그래서 아는 것만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해해야 됩니다. 특히 사람에 대해서 말 땐 들어야 됩니다. 공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야 아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말하려면 알아야 되는데 알려면 공부하고 탐구하고 듣고 관찰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더 줄이면 어떻게 돼요? 더 철학자의 레벨로 가서 간단하면 간단해질수록 더 본질에 다가가는 건데 알아야 한다예요. 지금 이거는 7글자인데 알아야 한다는 5글자죠. 벌써 더 본질에 가까우신 거죠. 저는 여러분 혼자서 맨날 이런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일반인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죠. 저를 악착같이 써먹으세요. 악착같이. 그냥 진짜로 이렇게 뭐랄까 컴퓨터 접속해서 절 쓰듯이 절 써먹으세요. 저 어디 안 갑니다. 그거를 만약에 냉정하게 말해서 1대1로 만나서 상담을 하면 불가능해죠. 저 죽었겠죠. 뭐 진짜 신경쇠약가 갖고. 최근에 이메일도 한 두세 개 온 거 보면은 죽고 싶다는 이메일이 몇 개 있어요. 그 다음에 뭐 그런 이메일도 있어요. 제가 이메일 봤어요. 뭐 이렇게 저를 찾아와서 만나서 말하고 싶다 다 이렇게 뭐 보거든요. 그럴 수가 없죠. 그렇게 하면 다 만나드려야 되는데 그럼 결국에는 한 명도 못 만나게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직접 이렇게 면대면으로 좀 보고 싶으면은 저희 모로다데이 행사나 아니면 뭐 나중에 뭐 싱큐온, 싱큐오프 이런 거에 참여를 하시고 아니면은 이렇게 좀 영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저랑 계속 소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면은 정직하게 말한다. 정직하게 말한다. 그러니까 이게 정직하게 말하면 인생이 진짜 여러분 뒤를 안 돌아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있어요. 제가 목소리가 겁나 커요, 여러분. 진짜 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 적도 있어요. 제가 저희 여기 판교 현대백화점이 있는데 고 작가님이랑 5층에서 고 작가님이랑인가 우리 더비 이사님들인가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와이프가 신영준 3층에서 너 얘기 들린다 그래. 문자가 와요. 문자가. 이제 목소리가 겁나 커서 이게 어쩔 땐 민폐인데 이제 굉장한 민폐에서 저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이제 공공장소에서는 작게 말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근데 주변 사람들이 남들이 그 얘기 들으면 어떡하냐는데 저는 좀 정직한 편이에요. 저는 그 정직함이 이렇게 거짓과 정직의 스펙트럼에 있으면은 저는 편집을 안 하는 이유도 사실 뭐 직원분들한테 또 이제 직원이 많아져 갖고 편집해 주세요 하면 이렇게 탁탁탁 자르면 되는데 그러면은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저 만났을 때 뭔가 좀 이렇게 다르게 느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편집을 앞으로 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뭐 동기부여 영상 아닌 이상은 제 오리지널 영상은 그냥 항상 원테이크 논스톱으로 쭉쭉 가면서 왜 그러냐? 진짜로 여러분이 저를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얘기를 들어도 1대1로 들어도 제가 온라인에서 말하는 거랑 다를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관점만 잘 세팅을 하시면은 이거 나한테 해주는 얘기인데 이거 내 마음 어떻게 알았지? 이거 1대1인데 이렇게 진짜 기가 막히게 이용해 먹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말한다. 이게 또 뭐랑 연결되겠어요? 아는 것만 말한다. 모르는 것 말하는 게 여러분 그렇게 정직하지 않은 거거든요. 과장된 거니까. 그렇죠? 스펙트럼이 거짓 쪽으로 다가가겠죠. 완전 거짓말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정직하게 말하면 여러분 이렇게 뭔가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저도 이걸 좀 이렇게 되돌아보면 저는 근데 이게 좀 단점이 뭐냐면은 그 정직이 너무 과한 경우가 뭐냐면은 이제 뭐예요? 이 정직이 너무 과한 거랑 2번이랑 합쳐지는 거겠네요. 다른 것까지는 아니다. 2번이랑 합쳐지는 않겠다. 정직이 너무 과한 경우 제가 예전에는 특정인을 거론하면서 특히 오프라인의 강의에서 진짜 강하게 비난을 한 적이 많아요. 진짜 특정인을 딱 찝으면서 너무 열이 받으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표리부동한 모습이라든지 거짓이라든지 내로남불 모습을 보면서 너무 열받으니까 특정인을 딱 찍어갖고 막 옛날에는 막 4, 5년 전에는 막 쌍욕도 하고 그랬거든요. 이건 다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안 한 지 꽤 됐어요. 안 합니다 이제는. 이게 너무 과한 거죠. 뭐 그래서 그런 걸 되게 기대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저한테 많은데 이제 그렇게는 안 합니다. 이제 수행을 해서 많이 뭔가 이렇게 저 자신을 추스린 거예요. 왜냐면은 그렇게 말하면 좋은 점도 있겠죠.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정신 차리는 부분도 있고 그 사람들이 좀 거짓된 행동이 움츠러들겠죠. 근데 안 바뀌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러면서 저희 조직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뭔가를 제 감정을 배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왜? 저는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안 한다는 거예요. 제 감정의 배설을 위해서 우리 조직에 피해가 오면 안 되거든요. 저희 조직에는 진짜 저희 회사에 인생을 걸고 오신 소중한 직원분들, 정말 가족 같은 직원분들이 계시고 심지어 그래서 저희 조직이 망가지면은 정말 이걸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넓은 범위에서 디지털 매트릭스 안에서 우리가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저랑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의지하고 있는 분들이 저는 최소 10,000명이라고 보거든요. 이분들이 그럼 의지할 데가 없어지기 때문에 제 감정 배설 때문에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안 합니다. 그래서 막 가끔 그래 욕 안 해주세요 막 이러면 근데 그런 건 안 한다. 욕은 안 한다. 특히 특정인 비난은 안 한다. 언젠간 다시 할 거예요. 언제냐? 회사에서 모든 거를 손 뗐을 때.
왜냐하면 또 자정작용 차원에서 누군가 그렇게 해주는 부분도 있어야 되거든요. 65 넘어서 65살 넘어서 65살. 그러니까 꽤 멀었죠. 20년 더 남았죠. 70살 돼서 70살. 28살 남았습니다. 28살. 안 한다. 그 다음에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좀 잘하는 건데 내 잘못이면 1초라도 빠르게 인정한다. 진짜로.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살다 보면은 여러분 막 이렇게 과실 정도가 이렇게 있겠죠. 내 자의 100% 아니면 타의 100%도 있을 텐데 뭐 이게 왔다 갔다 하겠죠. 자의도 섞여 있고 타의도 섞여 있고 그다음에 의도적인 게 있고 비의도적인 게 있고 그럴 텐데 무의식적인 게 있을 텐데 근데 결론이 나요. 아 이거는 내 잘못이 명백하다. 그러면은 진짜 정말로 땅에 머리를 잽싸게 박으면서 진심을 다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진짜 이게 저는 사과를 많이 해봐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과를 좀 잘하는 편이었어요. 아내랑도 이렇게 뭔가 다툼이 있으면 제가 항상 사과를 합니다. 되게 빠르게 사과를 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과를 하면서 사과는 왜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사과를 하면서 내 찝찝함을 빨리 덜어내려고 사과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찝찝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저쪽에서 빨리 난 괜찮아. 사과 오케이 받아줄게. 그래서 끝. 그런 거는 진짜 잘못된 거. 그거는 사과 안 하는 것보다도 더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2차 가해일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사과의 핵심은 뭐냐면은 1번은 진정성이고요. 2번은 뭐냐면 뭘 바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용서 이런 걸 바라고 사과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과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냥 진짜로 내가 인정한다. 내가 인정한다. 그다음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다음에 내가 피해 보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시간이 모든 거를 그러니까 더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죠. 시간이 모든 거를 무디게 할 때까지 나는 그 온전히 고통을 다 떠안겠다. 이게 사과의 기본이에요. 전 이걸 잘합니다. 근데 이렇게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대부분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사과를 하면서도 뭐 근데 잘못의 정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충분히 사과를 했고 진짜 충분히 사과를 했고 그다음에 기다리고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또 사과를 또 제가 이런 거 잘 알죠?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봐도 이제 상황가 종결이 됐어요. 그 다음에 요구를 했어. 또 이렇게 보상을 해라. 다 지켜. 근데 그래서 충분히 그러니까 보편적 기준에서 납득이 되게 모든 게 이루어졌는데 야 그게 어떻게 없어지냐? 그 명분으로 그렇게 계속 들춰내. 그러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이제 법의 테두리로 가야 됩니다. 괜히 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법도 여러분이 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맨 처음 이상적으로 뭐 사과는 뭐 여러분이 잘못한 거기 때문에 끝까지 합니다. 그런 건 없어요. 인간사라는 게 그게 다 또 협상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결국에는 또 내 인생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기다림까지 가지고 갔는데 그걸 악용하는 사람이 나온다. 그러면 거기서도 또 이제 대처가 필요하긴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사과는 뭔가를 바라고 하면 안 된다. 마지막 정확하게 말한다. 뭔가 좀 아사모사하게 말해갖고 잘못된 여지를 남겨두면 안 되거든요. 잘못된 여지. 특히 인간관계, 특히 뭐 연인관계 같은 거 할 때, 뭐 이렇게 어장관리한다 그러죠. 그런 거 안 좋습니다, 여러분. 이거 나중에 사고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뭘 말할 때는 굉장히 정확히 말하고, 그 다음에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돈이 오갈 때는 정확하게 한다는 게 뭐죠? 계약서를 써야 됩니다. 계약서. 심지어 가족이라도. 가족이면 더 써야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 가까운 친구면은. 그다음에 정확하게 말한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뭔가를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한다가 뭐예요? 다 연결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말한다는 것도 연결되는 거고요. 아는 것만 말한다는 것도 연결되는 겁니다. 아는 게 있어야 정확하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확하게. 근데 이 정확하게 안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확하게. 그래서 그 다음에 뭔가를 이렇게 척도를 말할 때 또 정확하게 말하는 게 실력이거든요. 척도를 말할 때 이렇게 뭐 20% 좋아질 거야. 뭐 2배 좋아질 거야. 이런 거가 뭔가 이렇게 정량적 분석이 되면은 상관이 없는데 정성적 분석이 될 때는 어림짐작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정확하게 가깝게 말하는 거죠. 그런 거를 좀 이렇게
그래도 내 내공에 근거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비유적으로 아니면은 뭐 이렇게 좀 그래도 가치 척도를 이렇게 따질 수가 있게 이렇게 이렇게 숫자로 표현해서 말해줄 수 있으면은 그거는 정확하게 말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뭔가 이렇게 되게 도움이 되죠. 이렇게 대화를 할 때. 그래서 굉장히 정확하게 말한다. 특히 여러분이 이 정확하게 말하는 거는 어디서 또 중요하냐? 리더가 되면은 정확하게 말해야. 왜냐하면 듣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다 연결됩니다. 다르게 듣습니다. 다르게 들어요. 그러면 다르게 들은 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틀렸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해야 다르게 듣는 사람이 줄고 오늘 기가 막히죠? 오늘 산책 안 가고 여기 오면 보람이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말해야 다르게 듣는 사람이 줄어들고 진짜 대단한데? 진짜 감동적인데? 5계명스러운데? 세 살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거 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뭐 제가 잘못 눌러갖고 정확하게 말한다. 아는 게 많으면은 더 정확하게 말할 수가 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저만큼 외발서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유튜브에? 없어요. 저만큼 7,000보랑 8,000보가 중요한 기준이라고 논문 많이 인용한 사람 제가 우리나라 유튜브에서 1등입니다.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고 작가님 어머님이 그 송도로 놀러 오셨어요. 70살 넘으셨거든요. 제가 알기로. 형 것도 많이 보는데 제 것도 그렇게 많이 보시면 된대요. 그래서 형이 이제 엄마한테 엄마 뭐 들어? 그러니까 건강 관련 듣는데 그래서 그래 2만 보 걸으면 안 되고 자기도 많이 그러시는데 이제 그러면 안 되겠다고. 너무 뿌듯합니다. 너무 뿌듯해요. 너무 좋아요 진짜. 그래서 아무튼 정확하게 말한다. 중요하죠. 그래서 근데 뭐예요? 자 이게 다 연결. 진짜 오늘 좀 수준 높은데 내가 정확하게 말했어요. 어떤 거에 근거해서. 근데 그 근거가 무너져요. 알고 보니까 실험이 잘못된 거예요. 어때요? 빠르게 수정해야죠. 여러분 제가 이걸 이렇게 알려드렸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된. 그거는 뭐냐 한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완벽에 다가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100%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지 뭐 내가 잘못은 완전히 한 건 아니지만 근데 팩트가 바뀌면은 뭔가 틀린 거잖아요. 사실이. 그렇죠? 그때 빨리 수정할 수 있으면 좋고 그 다음에 그렇게 나는 100% 잘 알았다고 정확하게 말했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까 틀렸던 거야. 빨리 인정해야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뭐예요? 내가 다른 것을 틀렸다고 생각한 거 잘못한 거죠? 빨리 인정하고 사과하면 좋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게 그런 거예요. 백신 같은 거예요. 이런 문화가 점점 많이 퍼지죠. 그러면은 사회적 효용이라는 게 점점 올라갑니다. 왜? 고신뢰 사회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하고 나니까 이 5가지 5계명이 뭐냐면은 제가 우리나라가 좀 고신뢰 사회, 지금 저신뢰 사회거든요. 돈은 많은데 우리나라가 신뢰가 없어요. 고신뢰 사회로 다가가기 위한 제 바람 아닌가. 그러면서 이 5개는 정확하게 저를 반성하면서 다 나온 것들인데 제가 이렇게 따로따로 띄엄띄엄 메모해 놓은 걸 합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좀 우리가 득도의 경질각의 5계명을 저희가 같이 진짜 고민 같이 해보셨나요? 근데 요거는 이제 좀 태도적인 거잖아요. 이제 제가 아마 다다음 달 정도에 66 챌린지 플러스 10계명에서 진짜 여러분 인생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어떤 프로젝트를 제가 같이 할 거예요. 저도 단톡방에 들어갈 겁니다. 저도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여러분들이랑 함께 저는 이런 식으로 삶을 바꿉니다. 그거를 좀 구체적인 것도 여기는 좀 태도적인 거 어떤 추상적인 게 많았다면은 10계명이거든요. 실천 사례도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거 좀 워밍업 차원에서 5계명을 해봤다. 아무튼 여러분 지금이 시간이 이제 꽤 늦었어요. 이거 이제 빨리 이거 막 그거 해갖고 업로드 하면은 10시 방송에 겨우 올라갈 수 있겠네요. 아무튼 저는 여러분 진짜 이렇게 힘들어요. 진짜 뒤지게 열심히 삽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여러분들이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가슴속에 항상 있기 때문에 뭐 솔직히 저 30분 산책하면은 뭐 이렇게 마음의 정화도 되고 좋잖아요. 우리 탄천에 우리 운중천에 오리도 보고 귀엽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마음이 불편해요. 저는요. 그냥 빨리 더 뭐 신규 오프도 빨리 생겼으면 좋겠고 신규 온도 빨리 부활했으면 좋겠고 이건 나중에 제가 한번 쓱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건 안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지금 머릿속에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제가 뭘 목표로 하는지 진짜 이 비밀들이 조금씩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한지 한 7, 8년 됐거든요. 이렇게 산지 여러분들이랑 교감하면서 한지 그거예요. 이렇게 잠복기가 이제 끝나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요거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막 올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진짜 더 빨리 바뀔 수 있고 더 여러분들만의 득도로 다가갈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제가 진심으로 너무 사랑하고 이제 내일이 어린이날 저도 우리 신채아 양이랑 놀아야 됩니다. 우리 딸내미랑 여러분들도 이제 연휴죠. 집에 어린이가 없는 집도 뭐 금토일 쉬니까 되게 좋죠. 그러니까 이 쉬는 동안에 좀 뭐랄까 마음을 채울 수 있는 활동들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이렇게 진이 빠지는 것보다도 내가 좀 정서적으로 풍요롭고 어디 요즘 날씨 좋잖아요. 요즘 미세먼지도 없잖아요. 그렇죠? 내일 또 제가 알기로 어린이날 비가 많이 온다고 예보를 봤어요. 그러면 어디 카페 같은 데 가서 좀 이렇게 조용히 아니면 이렇게 좀 조용한 데 가서 집에서 집 청소한 다음에 이렇게 조용한 음악 틀어놓고 지금 제가 다음 주에 소개해드릴 책이 좀 넘사벽 책이 하나 있어요. 자기계발 끝판왕 책이 간만에 나왔는데 제가 그것도 집에 가면은 신채아랑 이제 숙제 다 하고 채아랑 숙제 다 하고 노는 거 다 끝나면 저는 딱 채아 자면은 10시부터 12시 반까지 그것만 봐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이제 아마 한 특강으로 5에서 10강 찍지 않을까. 아주 여러분들이 진짜 뽑아 먹을 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정말 바쁘게 살아서 저는 너무 행복하고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같이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저한테 감사한 일이고 저는 요즘에 건강이 많이 좋아졌어요. 여전히 팔꿈치도 아프고 왼쪽 어깨도 아프지만 호흡도 많이 좋아지고 많은 면에서 건강이 좋아져서 여러분들도 또 많이 건강도 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틈 나는 대로 이제 책이 나오면은 그거는 또 회사에서 일이기 때문에 그걸 또 업무로 잡기 때문에 책 관련해서 영상을 많이 찍습니다. 그때 또 쫙 바짝 많이 만나기로 약속하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다고 약속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